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건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라 강의 할까요? 크리스마스 날 강의 올 거야? 안 올 거야. 네, 다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 페이지 오늘은 이제 건축법, 주택법 끝낼 건데, 자, 223페이지 봐보세요.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 챕터 4 해가지고 건축 허가의 절차 등 이렇게 나올 거야. 거기 허가 절차라는 건 여러분이 건물을 진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되게 쉬운데 평상시 듣던 단어가 아니라서 이게 팍팍 꽂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감만 잡으세요. 일단 내가 갑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제가 이걸 쓸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보고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쓰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 아 저거 보면서 그때 그 새끼가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쓰는 과정을 보셔야 돼.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려는 사람입니다. 이걸 건물 지려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돈이 있어야지.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이 땅에다가 내가 지을 건물에 대한 어떤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을 정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4층엔 내가 거주하고 1층에 상가에서 월세 받고 2층, 3층을 원룸으로 해서 월세를 받겠다. 내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를 표현해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직접 질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우리 그림 그리는 걸 뭐라고 하죠? 설계라고 그래서 그럼 설계자가 뭐 시방서 뭐 이런 서류들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굴 만나야겠네? 설계자. 설계자 만나서 내가 다가구 주택 4층짜리를 이 정도 되는 5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설계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니까 1,000만 원 받고 그림 그려주겠죠? 그럼 설계자가 그린 그림대로 땅 파가지고 올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설계한 사람은 설계만 하는 거 아시죠? 설계한 사람은 시공 못해요. 네. 그림만 그린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그럼 노가다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노가다는 누가 하죠? 시공자가 해야 돼. 그래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시공자 건설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중간에 자재를 빼먹고 만약에 기둥을 막 50cm를 해야 되는데 10cm를 써먹고 그 자재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설계 도면대로 진행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감리자라는 사람하고 계약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주가 해야 될 거는 일단 몇 명 만나야 되는 거네요. 3명을 만나야 돼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만나서 계약을 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무슨 주택 짓겠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대략 4층짜리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일조 제한으로 이게 잘릴 수는 있어요. 이게 동북 방향이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네요. 그 동북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북 쪽 방향에 이게 대지가 있으면 요만큼이 좀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건물이 왜 있냐? 이게 주거지역이라서 그래. 나중에 높이 제한 배우면 나올 건데 건물이 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되냐? 앞에 있는 건물이 햇빛을 받으라고 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1층은 요만큼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는 이제 상가로 쓰겠대. 상가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을 그렸어. 그럼 이 도면을 가지고 나 건물 짓게요 라고 신청하는 걸 이거 우리 무슨 신청이에요? 그러냐면 허가 신청이에요. 그럼 지금 허가권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허가권자가 누구냐는 나중에 권한자 외울 때 외우면 되니까 일단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갑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 노원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가야 될까 여기 상계동사무소 가야 될까 아니면 서울특별시청 들어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죠. 기초자치단체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야 돼. 여기는 노원구니까 노원구청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주도는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뭐 되게 복잡했다가 지금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뭐야? 서귀포시.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 가라고 돼 있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들어가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그래서 특특시군구한테 일단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되게 커져서 지금 현재 몇 층짜리였죠 이거? 4층짜리였잖아. 근데 이게 만약 24층이 됐다. 그럼 규모 상당히 크죠? 그럼 이때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돼 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광역시라면 광역시장이 직접 하겠대요. 그럼 이 경우는 규모가 클 때, 작을 때? 클 때. 그 기준을 잡은 게 2anyOne이에요. 2anyone. 따라요. 2anyone. 참피해요? 2anyone 몇 층이라고? 뭐 몇 층이라 했어 지금? 21층 2anyone.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좀 커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법 기준을 적용해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24층이면 21층 이상이니까 구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였다. 그럼 계양구청장한테 가는 건데 21층 이상이 되면 인천광역시한테. 근데 여기 도지사는 안 보이시죠? 도지사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도지사가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로 돼 있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일단 규모가 엄청 클 때 이 사람은 도지사한테 제가 허가해줘도 될까요? 라고 승인 신청해서 이 사람이 승인해주면 이분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자꾸 도지사라고 허가권자라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 누가 허가권자 없다라는 거 하나 외워버리는 게 속이 편해요.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예요.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없겠지. 동네 건물 짓는데 국장이 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럼 이제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면 공사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착공이라고 합니다. 착공을 하려면 지금 그동안 내가 준비해 놨던 모든 서류를 관청에다 제출해 놔야 돼요. 제출해 놓고 착공 신고라는 거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할게요. 착공 신고를 하는데 착수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착수하기 전날까지만 신고를 딱 때린 다음에 공사 들어가요. 그걸 우리 시공한다 그래요. 시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건물 4층짜리 짓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층짜리? 실무적으로 보면은 3개월이 안 걸려요. 3개월이면 다 거쳐요. 아파트 짓는 거나 뭐 30개월이지 저런 동 한 동 짓는 거는 그냥 3개월이면 다 쳐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18일, 10월 18일이면 한 3월달 정도쯤에 3월달 정도, 3월 한 초쯤에 되면 거의 다 완공이 돼요. 그럼 이제 다 지었을 때, 네,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3월 초쯤에 사용 승인서 완전히 다 된 거 서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누구 찾아가야 되냐면 노원구청에 갔었죠. 다시 노원구청 가서 그때 허가해 주신 대로 제가 건물 다 졌습니다. 건물 다 졌으니까 와서 보시고 나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제대로 됐네. 그럼 사용 승인서 떨어져요. 그럼 승인서가 교부가 딱 되면 태어난 거죠. 이제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어딘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건물이 이름이 뭐고 면적이 얼마고 몇 층이고 뭐로 돼 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다가 기재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뜯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 건물?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자기 집, 산 집.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사는 집 등기부등본하고 뭐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용계 확인서하고 이런 거 한번 뜯어보셔야지. 내가 사는 내 집이 아니어도 내 집이 뭘로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있는 이 학원 있죠? 몇 층이죠? 이 2층이 용도가 뭐로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하는 그 시설이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 뜯으면 교육연구시설로 나와요. 교육연구시설에서만 그 학원 인허가 업종을 인허가 의제해 주거든. 관련 업종의 등록이라든지 신고를 하는 거를 받아주려면 건축물의 용도랑 해당 사용하는 용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다가 용도를 기재해요. 용도 기재할 때 뭐라고 쓸지 보세요. 자, 무슨 주택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가구 주택의 용도는? 주거라고 그러면 죽어요. 주거 아니에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네 가지 있었죠.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를 뭐라 불렀냐면 단독주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는 종류는 뭐예요? 다가구 주택이죠. 종류는 다가구 주택인데 가로 열고 단독주택 써 있어요. 이게 용도고 종류란 뜻이야. 기재했으면 누구 건지 이제 이거 처음 하는 등기, 맨 처음에 하는 등기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할 수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요 소유권을 옮기는 거는 이제 갑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겠죠. 그럼 갑이 나중에 이걸 팔고 싶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 무슨 등기 하면 되죠?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 하다가 시간이 막 더 흘렀어. 흘러다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내구 연한 보통 40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물로서 생을 다하면 맨날 수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게 낫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죠. 재건축을 하든가. 그래서 이때 가서 나는 건물을 없앨 겁니다. 그럼 뭐야? 철거. 근데 이게 하느님이 해버렸어. 없어진 거 뭐라고 그러죠? 멸실. 그럼 철거하거나 멸실에 따른 신고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태어난 순간부터 보존등이 되죠. 그럼 난 소유권을 가지면 부동산은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지? 재산세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죽었는데도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난 계속 죽었는데도 뭐야? 재산세 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사망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망신고 안 하면 주민세 나와요. 그건 네가 신고 안 한 거잖냐. 그래서 여기 철거는 철거 전까지. 근데 멸실을 되기 전에 뭐 영빨 있어가지고 신고할 수가 없잖아. 멸실이 된 후에 30일 정도 주겠다. 30일 안에 이제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신고하면 건축물 대장에서 이제 뭐 하죠? 이제 주민등록 말소하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도 말소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요 순서대로 오는데 맨 처음에 건물 짓는 건 원칙이 뭘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인데 얘가 이거 건물을 짓는데 요만한 거 짓는 거야. 축사 같은 건데 조그만 거 짓는 거야. 근데 건축물은 또 건축물이네. 그럼 건축물은 뭘 받는 게 원칙이 건축은? 허가인데 규모가 좀 작으면 야 이거는 조금 경미하니까 뭐 하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지만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예외로 뺐어 이렇게. 요건 빼서 요거는 뭐만 해도 신고만 해도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해서 건축주는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해도 된다. 신고. 근데 얘네가 건축물을 짓는 애가 행정청인 거야.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 행정청끼리는 얘기하면 되죠. 얘기하는 거 우리 뭐라 부르죠? 협의. 그래서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협의하면 된다. 원래는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보고 행정청 기관끼리는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신고하고 나서 무슨 신고 해야죠? 착공. 근데 협의하면 착공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유지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허가는 받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동네에 A라는 애가 좀 똑똑한 애인데 똑똑한 애야. 법이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묶인다라는 정보를 들은 거야. 근데 B 같은 경우랑 A 같은 경우 친구였는데 A가 B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요 땅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갔어요. 일단 건축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해놨었어요. 허가 신청을 해놨는데 허가가 난 거야.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묶였어요. 개발제한구역 묶인다는 걸 얘는 알고 있었죠. 근데 얘는 이미 뭘 받아놨네? 허가 받아놨으니까 건물 지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건물 지을 수가 이제 허가 신청 허가 안 나와.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볼 때는 A는 미리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해줘야 되니까 하게 해주겠다. 문제가 생겼어. 개발제한구역이 2년, 분명히 1년 안에 지정된다고 들었는데 약간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7년 뒤에 지정이 된 거야. 근데 얘는 7년 동안 일단 허가 받아놓고 개발제 묶이면 자기는 허가 받은 거니까 착공 들어가면서 팔아보려고. 이런 머리 쓰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 받아놓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일단 허가 권한을 취득해놨으니까. 그러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이 동네에 아무도 건축을 못 하는데 얘만 된다 만약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럼 이제 규제를 좀 해야겠다. 너 허가 받았지. 받았으면 1년 안에는 착공 신고해서 꼭 들어가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착공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천재지변으로 막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지진 나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홍수 나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기한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2년으로 바꿨어요. 몇 년으로? 2년. 그럼 이제 허가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착공 들어갈 것? 2년. 그래서 여기 법에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 그럼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게 맞을까? 취소할 수 있어야지 맞을까? 취소를 할 수 있게 임의로 해놔야 될까? 반드시 취소해버려야 될까? 느낌상 보세요. 이걸 취소를 안 해버리면 쟤만 또 기득권을 갖잖아. 그럼 임의 규정으로 해버리면 관청하고 친한 친구면 허가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의무화 시키자. 그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시면 2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머스트 규정입니다.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하나 더. 착공한 다음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완료가 안 돼.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거는 누구한테 해준 건지 보세요. 지금 현재 갑한테 해준 거죠. 갑한테 해줬는데 갑이 이 땅에다가 이 건물 짓는 허가를 해줬는데 갑이 만약에 경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소유권을 잃어서 누군가가 이 땅을 샀는데 을이 산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소유권을 뺏겨버렸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을한테 뺏겼죠. 근데 을은 다가고 안 짓고 상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또 하잖아요. 근데 얘가 허가해줄 수 없는 게 이미 누구한테 허가가 나 있는데 갑한테 나 있는데 한 개 땅에다가 두 개 허가를 해줄 수는 없거든.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 받고 나서 돌아버리죠. 누구 찾아가야 돼? 건축주 찾아가서 그 허가 받은 거 취소 좀 어떻게 좀 네가 신청 좀 해줘라. 그랬더니 걔가 뭐래? 얼마 줄 건데? 그래. 저 땅 지금 5억짜리 3억에 낙찰받았는데 3억 달라는 거야. 6억 나가는 거죠. 5억짜리 6억 나가면 이거 경매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도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취소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가 착공하기 전에 또 하나 나왔어요. 착공 전에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2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경공매로 만약에 착공되기 전에 소유권 넘어가면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게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럼 반드시 취소하겠다 해서 반드시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 숫자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몇 년? 2년. 공장의 경우는 이제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해서 가로 열고 공장은 3년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서 3년 써있는데 원칙부터 갈게요. 몇 년 안에 착공할 것? 2년.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겠다. 착공은 들어갔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경공매를 지금 현재 소유권을 착공 들어가기 전에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몇 개월 정도만 참았다가 6개월. 그때까지 안 나면 반드시 취소할 테니까 경매 받은 사람 허가 신청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허가 절차인데 신고는 아직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신고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자, 봐요. 지금 원칙이 건축하려면 허가 받는데 건축 중에 신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죠. 근데 85제곱미터 이하로 개축을 하고 재축을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겠대요. 보세요. 얼마 정도 이내로 하는 거죠? 85제곱미터 이내로 내가 만약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10제곱미터를 뜯어 고친 거예요. 10제곱미터를 뜯어 고치면 뭐죠 이제? 개축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허가 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하니까 뭐 하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로 보겠다. 그래서 이 사유가 8가지가 나와.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건 저랑 나중에 수업 시간에 외우면 되니까 신고 사유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무슨 건축물의 경우만 협의한다고 그랬지?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끼리 뭐만 하셔도 돼. 협의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아까 몇 층짜리 다가오라고 그랬지 이거? 4층짜리 다가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나 그냥 이거 그냥 다세대 져가지고 용도를 그냥 다세대로 해서 그냥 하나씩 팔아먹고 싶다는 거야. 수익을 갖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해서 수익 갖고 싶다. 근데 허가가 난 상태에서 변경이 생긴 거야. 허가가 난 상태에서 변경이 생기면 그냥 몰래 그냥 착공 들어가야 돼? 허가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죠. 신고하고 난 다음에도 변경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후에 변경이 생기면 재신고하시고 재허가 받아라. 이게 재허가 재신고예요. 근데 그 사유가 경미하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런 변경이 있었어요 라고 일괄해서 신고하면 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게 건축법상 건축 절차예요. 그 절차를 말로 쓰다 보니까 223페이지 봐보세요. 1번 건축 허가. 자, 건축을 하거나 또는 대수도하려면 특특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여기 보세요. 여기 원칙이라고 써 있죠. 건축을 하거나 얘가 지금 건물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건축을 하거나 뭐를 한다 그러면 대수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특특시군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박스 보세요. 원칙에 특특시군구청장 해놓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건축 써 있습니다. 근데 예외 있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의 경우 몇 층 이상이었죠? 아까 2N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거 구청장한테 권한 주긴 좀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직접 허가하겠다. 다만 가로에 시험이 많이 났던 게 파란 색깔입니다. 공장하고 창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이거는 굳이 특별시 광역시 안 가도 되고 그냥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도 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가로에 있는 건 뭐냐면 연면적이 10분의 3이면 30%죠. 30% 이상을 증축하는 바람에 만약에 19층이면 허가권자 누구로 가야 되냐? 구청장이에요? 특별시장이에요? 19층. 구청장이죠. 근데 30% 이상 증축하면서 19층이었는데 25층이 돼버린 거야. 그럼 몇 층 이상이 된 거죠? 그때는 특별시한테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30% 이상이 증축이 돼서 21층 이상이 되면 그것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 증축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한테 허가 받아라. 근데 여기 아무리 뒤져도 지자체장 중에 어느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 그래서 그 도지사는 거기 2번의 타이틀이 도지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전 승인이라. 이 사람 절대 허가권자 아닌데 시험장 가면 계속 허가권자라고 꼬셔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도지사는 허가 권한은 없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구나. 그래서 주어가 시장 군수는 다음 규정에 의해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라. 그래서 거기 도지사 승인할 때 자세히 보시면 1번 보세요. 몇 층 이상이지?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던 게 여기서 봤던 거예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이거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장이 했었잖아요. 근데 도 안에서는 요거에 해당되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님한테 저 이거 허가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승인해주면 하래요. 예. 그러니까 허가 권한은 없고 무슨 권한만 있는 거야? 승인. 그리고 3번, 4번은 어떠한 사유인데 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하려고 지정 권고를 해서 여기는 보호합시다 라고 해놨는데 3층 이상 건물을 지어 거기서 안 돼. 야,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이거 자연환경 파괴가 심할 것 같아. 근데 그 종류가 위락시설 같은 숙박시설 같이 사람이 바글바글 오는 용도면 요거는 도지사한테 물어보고 있어. 허가를 해줘라. 그래서 이거를 자수, 삼천, 위숙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저랑 같이 외울 때 그렇게 할 건데 왜 시험에서 얘네 단어 갖고 틀리게 하거든. 파란 색깔 단어 보이세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2층짜리면은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3층짜리면 받아. 근데 2층이긴 한데 연면적 봤더니 900인 거예요. 그럼 안 받죠? 연면적이 1200이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갖고 틀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1, 2번 갖고 안 내고 3, 4번 갖고 냅니다. 그래서 자수, 삼천, 위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4번 보시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공고한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것도 여기는 주거환경 보호해야 된다라고 묶어놨고 여기 교육환경 보호해야 된다라고 묶어놨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온대요? 맨 끝에 위락시설. 학교 앞에 단란줌이 들어온 거야. 정문 앞에. 그럼 애들이 나오면서 초등학생이 야 우리 요크루트 3잔만 빨자 그럴 거야. 그럼 이거 교육환경이 좀 애매하죠. 그럼 허가할 때 승인 안 해주면 되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위락숙박은 규모가 몇 층이라는 말이 있는지만 보실래? 없죠. 왜? 1층이 들어오든 2층이 들어오든 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제한이 없어 얘는. 근데 3번은 규모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0이 4번으로 살짝 내려오면 안 보여. 그래서 단어로 외우시는 게 또 편한데 그 4번에 주교위숙이라고 해요. 제가 왜 수업 시간에 공법을 듣기만 하고 계시라고 그러냐면 귀에 익숙해야지 들려요. 많이 본 사람이 뭐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처음 하는 사람은 강의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책이 보이지 책 많이 본다고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야. 얘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가면서 뭐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뭐 백선 해가지고 책 나오잖아. 거기서 제가 보다가 제 책을 던져보려 했던 게 달과 육펜스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읽으면서. 이게 뭐 글은 글인데 내 수준에서는 달과 육펜스, 뭐 제아벌 뭐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줄거리를 싹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책 읽었더니 대충 줄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간다라는 거 한 2페이지 요약하잖아. 그걸 딱 읽고 책을 보니까 어떻게 잘 읽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라는 걸 요약해 놓은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니까 전체 내용이 뭔지는 알겠으니까 읽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법이라는 걸 전체 내용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한 바퀴에서 두 바퀴 볼 때까지는 자기가 혼자서 책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만 여러 번 계속 들어서 귀가 좀 귀 뚫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 외우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건데 지금 오늘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나중에 외워질 거야. 주교? 외웠잖아. 못 알아듣는데 또. 주교, 위수. 주거환경, 교육환경. 치매 우려 있을 무슨 시설 두 개? 위락수파. 얘는 몇 층 이상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 왜 안 쓰냐? 주거환경은 1층이 들어오든 2층이 들어오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한 거는 규모가 커질 때가 문제다. 그래서 얘는 3번은 자수, 삼촌위수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4번은 뭐야? 주교위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보세요. 자, 3번 보시면 자, 이분이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노원구청장이 저희 사촌 형님이거든요. 뻥이에요. 네. 사촌 형님이야. 그래서 내가 허가를 신청해 줬더니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허가를 해줬어. 그럼 문제 생기죠. 맞잖아. 근데 얘하고 이 노원구청하고 얘하고 옆집 사람인데 옛날에 한판 싸운 적이 있어요. 허가 신청했더니 기준에 맞는데 불허가를 했어.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자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허가해주고 불허가 해주면 안 되죠. 그럼 기준에 맞춰갖고 오면 허가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기속행위라고 그래. 단어가 좀 어려운데 기속행위란 말은 이게 말달리 기자거든요. 기수란 말 들어봤어요? 기수? 타는 사람 있죠? 말 타는 사람. 그럼 기수가 뭐냐면 말을 갈 수 있게끔 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때리는 대로만 가야 되거든.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얘기를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기준에 맞긴 맞은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거 허가해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기속에다가 재량을 둘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행위지만 기속행위지만 다음에 사유가 되면 이건 어쩔 수 없다. 허가를 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두자. 예외 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3번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불허가 처분해놓고 가로에 뭐라고 써있죠? 기속 재량 썼죠. 원래는 무슨 행위인데? 기속행위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재량 썼죠. 1번, 3번의 첫째 줄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때, 내가 허가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맞았어? 그러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야 이거는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까 주교? 들은 거 있죠? 네. 아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침해 우려 있어 위력 숙박 있었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은데 이 바로 앞에가 상업지역인 거예요. 이쪽이. 그럼 상업지역 앞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이면은 당연히 위락시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텔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가 바로 요 앞에 있는데 학교 교육 환경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주거 환경에 열악하게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기준에 맞긴 맞아요. 상업지역이니까 위락시설 허용하겠다. 법이 맞아. 근데 얘네들의 주거 환경에는 침해 우려가 있을 건데 기준에 맞다고 무조건 허가하는 거는 올바른 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재량을 둘 수 있게 해놓은 거야. 그걸 기속 뭐라고 그래? 재량. 대신에 전문가들한테 뭐는 거쳐야 돼? 심의.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 안 한다는 말이 1번.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의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파란 색깔 보니까 주교위숙이죠. 분명히 주교위숙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는데 도지사한테 뭐 받으라고 그랬지 아까? 사전 승인 받으라 할 때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오고 기속 재량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가면 이 단어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두 군데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국토개발법률에 따른 방제지구인데 또는 자연재해 대체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인데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여기는 여름만 되면 맨날 침수해. 그런 지역인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의 일부를 뭘로 쓰겠다 동그라미? 주거용 동그라미. 사용하거나 거실 동그라미. 키워드는 주거용하고 거실이에요. 상습 침수 구역인데 지하에다 주거 쓰겠대. 그럼 얘는 좀 있다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예요. 수재민으로. 그럼 허가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상, 즉 건축법상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두는 건 딱 두 가지다. 주교, 위수. 그리고 방지지구 안에 상습 침수 구역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에다가 뭘 만들거나 거실이나 주거용으로 쓴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 3번 질문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고, 4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4번이었어요.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라는 거, 필수적이라는 게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임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머스트잖아요 지금. 반드시 취소하는 거. 자, 필수 반드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박스에 1번 허가받고 아까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하라고 그랬는데 2년. 공장은 좀 연장해서 3년. 2번 1호 기간 안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아까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죠. 착공 신고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넘어갔을 때 몇 개월 지나면? 거기 3번. 여기 신설된 거예요. 올해 신설된 거예요.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몇 개월 지났네? 6개월. 그럼 이제 착수 불가능할 거 아니냐 판단되면 반드시 취소하겠다. 그럼 1번부터 3번 중에 여러분의 출제위원입니다. 뭐 틀리게 하실래? 2년 있었죠, 2년. 2년을 몇 년으로 바꾸겠네? 1년. 그리고 3번에 몇 개월 안에 착공하랬죠? 몇 개월이 동안 진행이 안 되면? 6개월. 그럼 이거를 뭐 3개월로 바꾼다거나 하겠지. 그럼 결론부터 이제 오늘 만약 기출문제 나중에 풀게 되면 옛날 거는 1년이었었어요. 이게 어딨어? 1년이었었어요. 지금 올해 2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옛날 기출문제 수정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안 풀고 옛날 문제집을 푸시면 헛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은 새 책으로 공부하셔야지 기존의 책으로 공부하시면 친구분들 중에 똑똑한 애가 뭐 합격하고 나면 책 주잖아요. 근데 공법책은 받지 마세요. 공법책을 그냥 비계로 쓰세요. 이렇게 공법책 요약집 문제집 하면 웬만한 두께가 한 이 정도 나올 거야. 딱 좋아. 근데 이거를 갖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 버리세요. 내가 얘기 안 해주면 또 그거 받아갖고 와서 친구한테 10,000원 또 주고 뭐 점심 사주고 그러지 마시고, 야, 공법책 필요 없대. 너 가져. 너 어차피 실무해야 되니까 그때 봐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새 책 해야 돼. 제가 책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행령이 2월 18일날 나오는 게 있고 4월 19일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넣기로 했어. 그때 가서 그냥 프린트로 해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고는 나올 거예요. 책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2월달, 4월달, 5월달 가면 또 바뀌는데 옛날 책 갖고 하면 못 바꿔요. 여러분이 수정을 못해. 새로 나온 책 가지고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옛날 책을 갖고 수정한다 보면 공부하다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옛날 책은 보지 마세요. 공법은. 집 혹시라도 책 있으면 불태워버리세요. 아셨죠? 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됐고 오른쪽에 절차도가 지금 이 그린 거 말로 써놓은 거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림 그려야 되니까 뭘 해야지? 설계. 설계 도면 갖고 뭐 받으셔야 돼? 허가. 허가가 났으면 착공 들어가야죠. 몇 년 안에 착공? 2년. 착공 신고한 다음에 착공 들어갔죠? 그럼 나 쓸게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렀고? 사용승인. 그럼 사용승인 신청을 했더니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승인이 났으면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증 교부한댔죠. 그럼 이때 건축물 대장에다가 뭐 하고? 기재하고 얘는 이제 태어났죠. 소유권 보존 등기했으니까 한 30, 40년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유지 관리하다가 오른쪽에 철거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철거 전에. 몇 시는 몇 시로? 30일 안에 신고하시면 얘는 이제 주민등록 말소되는 거랑 똑같다. 근데 그 말로 쓴 게 지금 이해가 되시면 공부가 엄청 된 거예요. 왜? 이 그림 그린 걸 봤거든. 이 그린 거 안 보고 저거 읽었잖아요? 돌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로 해볼게요. 들으라고. 제일 먼저 난 뭐부터 사야 돼? 땅 사서 난 이제 건축주입니다. 누구 찾아가요? 설계자, 시공자. 이거 지워버려. 여기서 해야지. 이거 보지 마. 확 지워버리는 게 이쪽으로 싹 돌려요. 예. 일단 제일 먼저 땅 샀죠. 난 무슨 주에? 건축주가 설계자랑 시공자랑 감리자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도면 나오면 이제 허가권자 찾아가서 허가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규모가 좀 커지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있대요. 모델구역에서 상관없어요. 계속 할 거니까.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계가 10만 이상이면 이분한테 가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없더라. 도지사는 무슨 권한자에? 사전 승인에서 4가지 해당될 때만. 그럼 이제 허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착공 들어가야죠. 몇 년 줬어?
근데 2년 안에 안 하고 뻘짓거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허가 반드시 취소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착공은 착공 신고 전까지 했죠. 그럼 이제 시공 막 하고 나 이제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랬지?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거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이제 그 조사서 다 하고 나서 7일 안에 교부해줬어요. 그럼 교부서 나오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뭐 하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에 보전 등기 한 다음에 갑 이름으로 돼 있을 거라. 이때부터는 건축주라고 안 하고 소유자라고 해요. 네. 건물에 대한 태어났으니까 소유자가 유지 관리 하다가 오래됐습니다. 철거는 언제까지? 철거 전. 멸실은 멸시로 30일 시간 주겠다. 중간에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내 전체적인 플로어만 알아도 공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면 요건 읽히니까. 그럼 맨 밑에 보시면 3번 나올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사용 승인이라고 타이틀 나왔을걸요? 맞죠? 그럼 이 사용 승인은 뭐냐면 제가 시공할 때 당신이 허가해 준 대로 했는데 확인해 보라고. 내가 중간에 뭐 한 층을 더 지었거나 법규를 위반해서 더 넓게 졌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며칠 안에 검사하고요.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용승인 전에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사용승인이 난 후에만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 건물을 한 동만 짓는 게 아니라 10개 동을 짓겠다 할 수도 있잖아. 10개 동을 짓려고 했는데 2동은 완료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 8동이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야. 공사가 좀 힘들어서 약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완료된 부분은 미리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 승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뭐 있겠네? 예외. 받았을 때. 그렇죠.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다. 며칠 안에 교부해 주라고 그랬죠, 아까? 7일 안에 교부해 줘야 되는데 합격했는데 교부 안 했어요. 그럼 며칠 안에 교부를 안 하면 7일 내 미교부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겠다가 사용 승인 파트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 승인 1번부터 사용 승인 신청에서 건축주가 허가권자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동별로 거기 다 끝났을 때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없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완료 도수 첨부해서 허가권자님 저 쓸게요 라고 사용승인 신청해라. 그러면 며칠 안에 검사하고라고 돼 있어요? 7일. 합격되면 교부하겠다. 그리고 이 사용 시기는 정해놓게, 그래서 원칙에 건축주는 사용 시인 어두누가 아니면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며칠 안에 교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7일 안에 교부를 안 했거나 임시사용 승인 받으셨을 때는 예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외는 있겠다. 됐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럼 여기서 임시사용 승인하면 임시라는 거는 10년이 임시는 아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임시는 거의 2년이에요. 2년. 한번 따라해봐. 이임시. 이임시. 2년. 네, 임시 몇 년? 2년. 임시는 몇 년이에요? 2년.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은 2년으로 하겠다. 다만 공사가 엄청 길어지면 연장해서 계속 써야죠. 그래서 거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같이 안방 공사하는 바람에 뭐 10년짜리 장기간이 돼버렸다. 그럼 2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또 쓰고 그 다음에 2년 또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놨지. 그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은 뭐냐면 혹시 건물 짓게 되면 여러분 꼭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건물 옆에 꼭 뭐 심죠 이렇게. 나무 심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적용을 하시게 돼 있어요. 10% 정도. 그러면 내 땅이 지금 현재 180이다 그럼 적용 안 해도 돼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이 60평이잖아요.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원래. 몇 평이었을까? 50평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다가구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좀 크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적용이 들어가야 돼.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200.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가 될 때가 12월 말에 끝난 거야. 한파 왔을 때. 사용승인 받으려니까 나무를 심으려니까 땅을 못 파요. 그럼 얘 어떻게 하지? 너 그러면 3월 말까지 심을래? 그럼 내가 너 사용승인 일단 해줄게. 뭘 건 거예요? 조건 건 거죠. 그걸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5번에 식수 등 적용에, 거기서 식수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심을 식자, 나무 숫자예요. 나무를 심는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부적합한 시기에 12월 말에 겨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허가권자가 야 너 3월까지는 심어라 라고 식수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일단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해서 쓰다가 오래됐어요. 이제부터는 건축주라고 안 하고 뭐로 바뀐다고 그랬지 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지관리는 소유자라는 단어 튀어나와요. 그래서 소유자나 또는 외국가에 쓰면 관리자 나오겠죠. 소유자 관리자가 이 법에 맞게끔 건물 대지 설비를 유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래되셨네. 그럼 이번에 건축물 아까 철거는 며칠 전에? 철거 전에. 7일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엔 7일 전인데 지금 개정됐어. 철거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멸실은 15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옛날에 15일이었는데 너무 짧아요. 이게. 그래서 30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15일로 꼬시는 거예요. 철거는 언제까지? 철거 전. 멸실은 몇 시로? 30일. 여기까지가 건축법상 절차 쓴 거예요. 이 절차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개별 규정들 남았는데 개별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이 땅 옆에 뭐가 있어야지? 도로. 건물을 지으려면 이 땅이 지금 현재 건축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니까 대지여야 돼요. 대지하고 도로는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차가 진입하려면 폭이 몇 미터여야 되니까. 너비는 현재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은 접해라?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개별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5번 보시면 대지와 도로 해가지고 1번 건물을 짓는 땅은 안전하여야 한다, 안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까 대지 면적과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200. 그래서 이걸 이대지라고 그래요. 1번부터 볼까? 대지의 안전.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도로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게 도로인데 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랑 2번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야. 도로. 건물 지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같아요? 물이에요, 물. 우리가 쓰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더러운 물을 하수, 오수라고 그래. 그럼 오수가 나오면 화장실 물, 쓰레기 물, 뭐 이런 물이 있을 거야. 싱크대 물.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쓰는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은 위로 올리는 동력을 써야 돼.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 높아야 되니까 이때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창고야. 창고면 우리가 물을 씁니까? 그때는 얘는 배수나 방습에 지장이 없는 건물이잖아. 그런 경우에 상관이 없다. 원칙은 대지가 높아야 돼, 도로가 높아야 돼.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대지 해가지고 대지 안전 써있죠? 대지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 안에 적용, 아까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랬지? 그러니까 이 200이란 단어를 갖고 하는데 적용 대지에다 하는 겁니까? 건물에다 하는 겁니까? 대지에다 하는 거죠. 그럼 대지 면적 200일 때예요? 건축 면적 200일 때? 근데 시험장 가면 살짝 바꿔. 건축 면적 200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건대지예요? 이대지야? 예? 이대지야. 이대지. 이 돼지 같은 게 이대지. 대지 면적 얼마예요? 200. 그러니까 대지가 200 이상이면 건물 지을 때 뭐 하세요? 적용하세요. 근데 얘가 보니까 주변이 온통 나무로 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럼 얘 적용해봤자 티도 안 나겠다. 그죠? 그럼 주변이 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럼 온통 나무로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에는 나무 심을 필요는 없다. 예외에서 밑에 3. 다음은 제외 대상이 있고 옥상 적용 기준이 따로 있는데 거기 1번 보시면 무슨 지역이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이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녹지지역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온통 나무 이렇게 쓰면 되죠. 온통 띄어쓰기 잘해. 또 온통나무 이렇게 쓰더라고. 온통나무 이렇게 됐어요? 됐고 2번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의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에 끝날 때 뭐로 끝났죠? 공장. 3번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죠. 소규모 공장의 경우는 적용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 염분이 많으면 심어봤자 좀 있으면 삐약삐약 죽겠죠.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누가 들어가니까 적용한 거지 지금? 사람 들어가니까 적용한 거잖아. 소, 돼지가 들어갔어.
얘들아 나무 봐라 할 필요 없잖아요. 축사는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허가대상 가설이라는 거는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이에요. 3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 1500 미만의 물류라는 거는 창고거든요. 창고에다 물건 실어놨는데 나무 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물류는 안 합니다. 단 주거상업 지역에는 건축하셔야 되고, 그리고 8번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면 온통 나무인 지역이죠. 그 밑에다 온통 나무 쓰면 되지. 그럼 1번부터 8번까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이해해두면 얘는 지문에서 X가 돼요. 녹간농자는 온통 나무니까 안 하죠. 공장인데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축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 일반적으로 염분이 많아요. 못하죠. 가설건축물 좀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2번. 습지 매립지란 말은 습한 땅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습한 땅이에요. 건물 나중에 치마 현상 생길 수 있잖아요. 지방 개량 해야 된다. 안 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해야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습한 토지, 추수 우려가 많은 토지는 성토라든지 지방 개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세요. 배수라고 나오는데, 배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등은 반드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끝날 때 아까 영어로 하여야 한다가 뭐였죠? 다 강행 규정인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옹벽 설치, 손괴에 우려가 있다면 그 대지 조성할 때에 안 되겠다. 무너질 쌓을 벽, 무너지지 말라고 쌓은 벽이에요. 그게 성토, 절토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 높이가 1m 이상일 때, 이런 경우. 이렇게 동산이 있었는데 제 땅이에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좀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자르고 나니까 얘가 경사도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1대, 이게 1.5야. 그러면 높이가 몇이에요? 1m 이상이 됐다. 그럼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하래요? 여기다 뭐 하라고 지금? 옹벽. 설치하여야 한다. 안에서 그냥 사람들 지나가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해야죠. 예. 근데 여기 2m 이상이 된 거야. 혹시 지난주에 옹담? 뭐지? 옹담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 이제. 예. 옹담이는 알아요. 옹담이는 알잖아. 옹담 2가 뭐야? 2m를 넘으면 축주신고해라 했잖아. 2m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현재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일 때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 되면 1m 이상이면 옹벽 설치 하여야 한다요. 그리고 옹벽의 높이가 2m 넘어버렸어요. 옹담 이 축조 신고해야죠. 2m 이상이면 이거 나무로 하면 안 된다. 콘크리트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콘크리트 그죠? 거기 콘프레이크 말고 콘크리트. 도로 보세요. 5번에 도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써있죠? 그러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하면서 몇 미터까지 나오셔야 돼? 4m 나오셔야 돼. 그 지정인 거에다가 현재 예정된 도로도 포함을 하는데, 대지하고 도로는 아까 전에 분명히 일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너비가 얼마 돼야 되고요? 4m 이상이 돼야 되고, 접하는 건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 요게 이제 대지도로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대지도로 관계 접도길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근데 가로에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제외라고 썼잖아요. 그럼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의 경우는 접하면 오히려, 잘 보세요. 여기가 자동차 120km 달려. 내 땅이 있는데 접해 있는 거야. 뭐 지나가나 그러면 내 얼굴이 없어질걸요. 예. 붙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자동차만 통행하는 거 제외 이렇게 써는 거야. 내가 너무 자진했나? 잘했어. 내 얼굴에 약간 상해를 당할 거야. 위험하니까. 대신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현재 이렇게 해서 4m 너비 도로야. 이상의 도로야. 근데 얘가 건물이 있어요. 얘가 현재 10m 접해 있어. 10m야. 건물 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요 A 땅은 건물 질 수 있는데 B 땅은 건물 질 수가 없지. 근데 예외했어요. 이 땅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거야. 공지.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었을 때
졌을 때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차량 진입할 수 있겠네?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거 예외 인정해줘라, 안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예외 박스에 1.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됐거나 2. 건물 주변에 대통령 영위자는 공지가 있어서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같은 게 있으니까 건축이 좀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허가권자 인정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도 건축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맹지지만요. 이거 공지 공원이잖아. 구청에 물어봤더니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인정해놨대요. 그럼 허가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끼고 있으면 건물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맹지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대지라고 봐요. 똑똑한 사람이 대지로 보는 거지. 그리고 3번. 연면적에 따른 대지도로 관계는 일반적으로 강화 규정인데 옆에다가 강화라고 쓰시겠어요? 강화. 강화란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 조건만 갖추면 된다. 4m 이상 너비 도로에 2m만 갖추면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얘가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한 3동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여기다. 지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연면적을 다 더했더니 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거예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칙 규정에 따라 얘가 4m만 딱 접했고 4m 이상 도로고 진입하는 도로가 2m만 접해있고 나머지 좀 뒤로 가 있다. 그럼 이제 요 2m로 차가 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한 대 들어오고 한 대 나가야 돼요? 2대 들어오고 한 대 나가야 돼? 상식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왔어요? 그렇죠. 한 대 들어오고 2대 들어오는데 두 번째 들어오면 빵 해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 해봤죠? 예의 지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한 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 한 대 나갔어. 그럼 얘 계속 막히겠지 여기? 그럼 이 동네 얘가 들어오면 이 동네에 작살 나는 거야. 요 놈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로 2m가 더 있으면 얘 일로 나가고 얘는 일로 들어오면 좀 교통이 원활해지겠네요. 그죠? 접하는 게 매수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 3m 이상은 접하는 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2m는 진출입에 죽어버린 2m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몇 미터가 있어야 돼? 4m가 있어야 돼. 그럼 폭이 몇 미터가 되는 거네? 그럼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지 되겠다. 이 연면적이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커졌을 때. 그게 얼마 이상? 2000. 그럼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원래는 4m가 4m였는데 몇 미터로? 6m. 접하는 게 2m였는데 몇 미터로? 4m. 강화된 거죠? 그래서 강화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6, 4 접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너 6, 4 접. 안 해도 돼요. 이제 익숙해지면 돼.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하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너 6, 4접의 뜻이 뭐냐면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왜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 몇 미터 더 커졌지? 2m 더 커졌죠? 얘 몇 미터 더 커졌어요? 2m니까 2000 기억하세요? 예.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일 때? 2000. 공장의 경우는 3000으로 예외 잡았는데 거기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이면 너 6, 4 접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그림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에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 원칙이죠. 근데 가운데 거는 중간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있죠.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게 맹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대지.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 보니까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나왔네요? 2000 이상이면은 얘 뭐로 바뀌는 거예요? 너 6, 4 접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도로 관계의 규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대지하고 도로는 몇 미터 접해야 되는데 2m 접해야 되지 아까 차가 들어오려면. 근데 대지 공지가 있으면 안 접해도 되는 예외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못 외워요. 처음에 어떻게 외워 이거. 그리고 4번은 도로를 이제 지정한다 또는 폐지한다 변경하는데 이걸를 사용하던 사람한테 동의 얻어야 돼요. 그냥 없애고 그냥 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동의 얻어야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라 해서 1. 도로의 지정. 원칙이 이해관계인의 뭐 얻을 것? 동의. 그리고 이 예외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현재 현황도로 쓰고 있다. 근데 그 조례가 정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
폐지할 때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하던 이해관계인이 뭘 얻어야 돼요? 동의. 그럼 얘도 태어나게 되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해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되는 게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높이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뒤에 넘기면 이 높이 층수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거기 건축물의 층수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은 좀 약간 세부적인 거라 기본 이론 들어가서 할 거고 2, 3, 4는 묶어보세요. 2, 3, 4. 층수 산정할 때 여러분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몇 층짜리인지 보세요. 강변현대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6층이고 여기 8층이고 여기 10층입니다. 이 건물 몇 층 건물이에요? 원래 몇 층 짓고 싶었는데 10층 짓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뻐서 짓는 거 아니겠죠? 일조 제한으로 사선 제한 걸린 거예요. 원래는 몇 층짜리 지려고 했는데 10층. 그러면 건축물의 층이 여러 개면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층이 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중평균한 층수로 한다 이러면 안 돼. 일단 층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뭐한 층을 많은 층을 층수로 봐요. 그리고 구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구분이 애매하다. 그럼 몇 메다를 1층으로 본다고 그랬죠?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구분이 애매할 때 몇 메다를? 4m를. 그리고 지하 있죠, 지하.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댔죠? 네, 그거 봐봐요. 1번은 나중에 기본 가서 보고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상 5층이고 지하 2층 건물은 몇 층 건물이라고 하죠? 5층 건물이에요. 지하는 층수 안 하니까. 층수가 다르다. 9층, 7층, 5층이 섞여 있어요. 몇 층? 9층. 가장 층수가 많은 층이 층수예요.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오면 몇 메다를? 그래서 4m 한 층으로 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높이 산정인데 그 1, 2, 3, 4 묶으세요. 여러분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이 건물이 몇 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이에요. 근데 요즘에 옥상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지붕 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 많이 나오죠? 경사지붕. 그럼 이게 지표면입니다. 건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윗상, 끝단, 요 상단이죠, 상단. 요 상단까지를 우리 건축물의 높이라고 그래요. 높이란 뭐예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를 뭐라 하는데요? 높이. 처마 높이 있어야지. 처마 높이. 처마가 요거죠. 그러면 처마 높이 요 기준을 요걸 A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요 기둥까지 B를 잡아야 될까? 처마 높이. A를 잡으면 처마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높이야? 이거 유동적인 거잖아. 그럼 처마를 받치고 있는 기둥 있죠? 벽, 상단 요까지를 처마 높이라고 그래. 이거 뭐라 불러요? 처마 높이. 층 높이. 자, 이 사람이 2층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맞는 바닥면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3층에 올라가면 바닥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아래층 바닥 구조체의 여기 윗면이에요, 아랫면이에요?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의 어디까지? 윗면까지. 요거를 이제 우린 층고라고 해요, 층고. 층의 높이, 층고. 반자 높이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천정, 다른 말로 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의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를 무슨 높이라고 그러고? 반자 높이고 얘는 층 높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로 쓰다 보니까 1번부터 보세요. 건물의 높이는 뭐야? 대지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상단. 2번 처마 높이는 뭐야? 일단 지표면에서 지붕틀이나 여기 지붕틀이나 여기 벽 끝에 있죠.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라고 하겠죠. 반자 높이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고 안 나와 3번은. 층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윗면 있죠, 윗면. 요 윗면에서 위층 올라가면 윗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있는 윗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위층 바닥 구조체 윗 동그라미 치세요. 윗이에요? 윗아야? 윗이야? 아예요? 근데 윗인데 시험에서 윗아로 나왔어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어디까지? 윗면. 그래서 아래, 아래, 윗 기억해요? 뭐예요? 위.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계산 문제로 나올 거니까 저 기본 이론 할 때 계산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고,
맨 밑에 이하 기초과정에서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오른쪽 가니까 무슨 법으로 바뀌었네요? 스텝. 지금 제가 지금 한 순서 있었죠. 방금 전에 건축물 질려는 사람을 뭐라 불렀고요? 건축주가 뭐 받았다고 그랬지? 건축 허가 받고 공사 들어가는 거? 착공 신고한 다음에 뭐 해죠? 시공. 나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거? 사용수익.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다가 철거는 언제까지? 철거자. 몇 실은? 몇 실 후 30일. 이 순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택법에서는 그대로 베끼면서 단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먼저 한 이유가 주택법이 편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